안녕하십니까, 질부쌤입니다. 오늘 등기부 기초 지식을 한번 쌓아볼게요. 앞에서 했던 모든 내용을 다 정립했으니까 이제 등기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좋은 물건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내게 닥치고 있는 위험도 좀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등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대항력은 전입신고라는 사실, 요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확정일자로 배당이 가능해진다,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매가 다가왔을 때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 사람,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 또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물건을 보면서. 그 다음에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는 굉장히 다른 말이다, 두 개를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배당하는 사람한테다가 먼저 임차인한테 선순위를 해주는 게 우선 변제니까, 우선 변제는 그냥 배당하고 같은 말로 보시고, 최우선 변제는 약자, 자기 순서가 저 뒤에 있어도 맨 앞에 배당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자 보호의 임대차 보호법으로 소액 임차인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소액 임차인하고 같은 말이다. 서울 기준으로는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고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 대상은 어떻게 보냐면 1억 5천까지 최우선 변제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1억 5천 중에 다 돌려주는 건 아니고 한 5,500까지만 먼저 준다. 이게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광주 기준으로는 2,800만 원이에요. 아시겠죠? 지역마다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전세권 설정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인데, 제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훨씬 여러분한테 많이 보이고 더 중요하다. 이건 임대차 보호법의 영역이고요. 이거는 민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이 소유주에 대해서 지켜지는 권리인 건 많은데, 경매 넘어갔을 때 있잖아요. 경매 넘어갔을 때 낙찰자에게는 전세권 설정이 대항력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임대차 보호법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즉 전세권 설정만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대항력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전입신고에 의해서만 임대차 보호법이 지켜지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낙찰자의 관점에서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의 개념에서 구별하는 거, 두 개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전세권 설정자는 돈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전 소유주한테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이제 향후에는 조금 더 논란의 소지가 있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례를 가지고 하나 보겠습니다. 삼성 아파트고요.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하나 받으셨어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에피소드는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서 해결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입신고에 안리나 김혜진, 김나리 이렇게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등기부에 나오는 상황은 아니네요. 그런데 이 전입신고가 되었던 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없어. 그죠? 그러니까 전입신고만 했는데 실제 점유는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거는 주민센터에 가면 거주자 불명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소유주인데요. 내가 이 집을 샀어요. 근데 안 살고 있는 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네요. 이거 좀 빼주세요 하는 게 거주자 불명 등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전입신고를 동사무소로, 주민센터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해놓고 3개월 뒤에는 없애버리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제 애들 지웠죠? 실제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또 살고 있었어. 4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쫓아내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각물건 명세서항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보증금 돌려받는 절차로 갈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이 사람들한테는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내 물건, 내 소유가 된 물건에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도명령을 해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이걸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의 제도는 경매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인도명령과 강제집행 제도 때문에, 이건 되게 빨리 나오거든요. 송달되지 않아도 확정이 되고 송달로 간주가 되고 하는 절차가 있어서 인도명령은 되게 빨리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한 3에서 7일 정도. 바로 다음날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강제집행이 부당이득금보다 더 빨리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런데 등기상에 등장해 있는 공유자 중에 한 명이 이분이 도락 비번을 바꾸지 않아서 들어가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을 다시 신청했던 그런 좀 어려운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문제를 지금 잘 해결하시고 보금자리로 만들어서 좀 있으면 집들이를 한다고 하시네요. 등기부 표제부와 갑구 을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